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잠시 후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국민의힘 내부의 대규모 징계를 검토하기 위해서인데요. 당내에 접수된 징계 요청,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징계해 주세요라고 접수된 건수가 약 50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징계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이 대상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포함돼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내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세훈 시장은 줄곧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을 해왔죠. 이 내용이 원인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세하셔야 되잖아요. 대표를 부르실 건지. 그 얘기 좀 그만해. 안 표현이야. 선거 마지막 며칠 남겨놓고는 서울에 출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일정 짜는 친구들이 그거 피해 다니느라고 신경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 현상에 다 당대표가 관여를 하는, 정치하면 싸움꾼들로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는 이런 현상이 개선이 되려면 굳이 당대표가 필요한가? 원내대표는 충분히 당이 운영이 되는데. 방금 들으셨던 이 발언, 과연 당의 당대표가 필요한가? 원내대표 중심으로 원내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발언이 바로 당대표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징계 요청서가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바로 장동혁 당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이것도 징계 요청 사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극적으로 역전승해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 과연 내가 당선이 다 됐는데 이걸 가지고 재선거를 하자라고 동의를 했어야 된다? 그런 논리가 되는 건가요? 저 사유는요. 네. 그 당에서 정한 게 아닙니다. 당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해 주세요로 한 요청서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즉 당원들이 보기에는 재선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지라고 궁금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윤리위에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윤리위에서 그 사안이 과연 징계 사안이 될 것인가라고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 건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해서 이게 징계 사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의 역량으로 당선됐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역량으로 어쨌든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재선거 요구 나온 거에 대해서 당에서는 당 대표가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거든요. 네. 당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답을 요구한다 또는 당의 공식 입장을 거부한다, 부정한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 개인 의견을 냈다고 해서 징계 사유 된다? 제가 보기엔 약해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오세훈 씨 입장에서는 차기 어쨌든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 지도부와 차별에 대한 전략, 즉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장동혁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한동훈 의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1등 주자인 장동혁 대표를 좀 공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을 징계해 주세요라고 징계 요청서가 접수가 돼서 윤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징계한다라고까지 가는 거는 그건 비약이다. 일단 검토를 하는 단계일 뿐이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이번 징계 대상자에 포함된 중진 의원들은 그럼 또 어떤 이유로 징계 사유 검토에 들어갔을까요? 굉장히 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포함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논란이 역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가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지금 접수된 징계 요청서들입니다. 보면은 이 다 국민의힘 윤리위에 요청 접수가 된 내용들인데 저 중에요. 당내 최다선인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죠. 조경태 의원이 포함됐고요. 또 4선의 한기호 의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더불어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게 지금 징계 사유 검토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사유 검토 차원이지 실제 징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대변인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렇게 중진 의원들도 그럼 그런 단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징계가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징계 전국을 지금 노리는 게 아니냐, 획책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징계 자체를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뭐가 미숙해 보이냐면 사실 당의 분현상을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미숙해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리위가 이것을 공개한다거나 또는 공개 자체를 어떻게든 하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뭐든 다 어떤 당원도 어떤 다른 당원을 징계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건 네. 뭐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게 공개되고 오세훈은 어떤 사유고 누구누구 중진들이 있고 하다 보면 나중에 징계가 실제로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징계 정국이다. 당 지도부가 이게 징계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식으로 해서 한동안 이 당의 분열성이 좀 다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어쨌든 그걸 노리지 않으면 네. 차라리 당 지도부가 윤리위에 이런 거 공개하지 말고 내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검토 단계 이후부터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당의 분열성을 막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징계 사유를 검토하고 뭐 이런 이유가 공개되고 이러면 당의 분열상만 지금 내보이게 되는 게 아니냐, 치부만 드러내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징계 정치, 징계 정국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은요. 괴기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앞서 징계 요청서 저희가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렸지만 대부분의 이유가요. 6.3 지방선거 당시에 한동훈 당시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징계 논의 1순위가 바로 친한계가 그 타깃이 될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무소속 후보를 응원하러 왔다. 함께 치킨을 먹고 있다라는 제보가 빗발칩니다. 제정신입니까? 닭다리 하나 좀. 닭 들어가는 배는 따로 있나 보네. 6월 3일 이후 이 선거가 끝나더라도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노이즈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런 세력이 보수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징계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자, 어차피 이 모든 결정은 독립기구인 윤리위가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어떠한 계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동훈 의원은요. 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 언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고 어떤 범위와 수위로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김재석, 우재준 뒤에 숨어 있다가 당내에서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혁신과 대안, 미래라는 이름으로 명분 없이 지도부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반장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친한계만 타겟이 아니다. 반장계. 저는 처음에 얼뜻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반장동혁계. 그러니까 장동혁과 반하는 입장과 장동혁을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 징계 대상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을 한동훈 의원이 한 거예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아까 언급한 의원들 몇몇 이름을 대면서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반장계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분들이 상당히 다수일 텐데 네. 그분들을 다 징계하는 건 사실상 법원의 가처분으로 가져가면 징계의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던지고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냈다라고 해서 이걸 처벌하고 징계를 할 수 있는 당원 당규는 아마 다른 당에도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 문제의식은 장 대표가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고 보좌진을 파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를 자당의 후보가 패배하고 무소속 후보가 이기도록 하는데 힘을 보탠 의원들과 관련해서 일단 징계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징계 정치 국면으로 가면 안 된다고 흘려버리고 마는 것이 맞을 것인가? 이게 당으로서는 전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제1야당입니다. 100석의 의석을 가진 공당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강을 잡지 않고 그냥 가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당원들의 요청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이게 친한가 친장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렇다면 이건 법원으로 가처분으로 가져가도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런 제동은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징계 수위를 고르면서 징계 수순에 나아가지 않을까 좀 짐작됩니다. 그 말이 참 와닿네요. 이게 기강이 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 버릴 경우에 추후를 생각했을 때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선별해서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징계를 해야 될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거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지금 찾기 위해서 오늘 윤리위 전체 회의가 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런 징계 국면을 두고 원로죠. 조갑재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겁내는 의원들이 아마 없을 거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전부 다 날 보고 내한테 징계 좀 해줬으면 내가 나중에 훈장 되겠다 아닙니까? 겁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또 법정으로 가면은 아마 판판이 깨질 겁니다. 김종혁, 배현진 이게 다 법원에서 깨졌는데 그걸 주도했던 윤리위원장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무능한 윤리위원장을 앉혀가지고 또 그 사람 손으로 또 징계를 한다면은 이거는 일종의 사이코 드라마예요. 자, 김종혁, 배현진 뭐 이런 사례처럼요. 법원에 가면 또다시 기각돼서 돌아올 거다. 자, 그래서 겁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지금 조갑재 대표의 분석인 건데 실제로요. 친장동혁계 인사들도 이번 징계 정국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말이 또 흘러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아까 그랬죠.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징계 대상이 되는 사람은 명확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기강을 잡으려고 했는데 징계 대상이 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한다고 징계가 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게 두렵다고 한다면 이번에 퇴원하고 나온 이후에 첫 일성으로 당의 기강을 잡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된 그런 의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전차는 반드시 밟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아마 경중의 차이를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김정일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 사례가 있죠. 표현의 자유가 정당의 존립의 기초가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의 그런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장동혁 대표라든가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했던 인사들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경징계로 아마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경고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던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중징계 결정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아마 법원은 저는 아마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박민식 후보가 그 당시에 부산 북갑 후보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 분명히 있죠. 네. 이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당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원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근거와 명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중징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법원의 판단도 아마 당의 그런 판단과 결정을 존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원칙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상벌은 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공정해야 되잖아요. 네. 똑같은 사안에서 이쪽은 벌을 주고 이쪽은 벌을 안 준다. 즉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이나 고동진 의원이 가서 한동훈 후보를 적극적으로 찍어달라라고 유세한 적은 없어요. 닭을 먹었죠?
네. 좋습니다. 이걸 징계한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 하얀 옷을 입은 무소속 네. 기초단체 그 의원을 후보를 적극적으로 찍어달라고 유세를 했어요. 그건 동영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경중을 따졌을 때 같은 무소속을 지금 지원을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또 더군다나 지난번 대선 때 우린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로 만들었는데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당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정현 지금 전 공천관리위원장 가서 대변인 했어요.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때 당시에 문제 삼았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저는 이게 불공정하다, 원칙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변인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 50여 건에 대해서 다 징계를 하지는 않을 거다. 경중을 가려서 이게 횟수가 많거나 중한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경중을 가리는 잣대 자체가 지금 이 불투명하다라는 거잖아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의 결과를 또 낳게 될 거다. 그 얘긴데요. 증거가 명백한데 어떻게 그게 불투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진 3명을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유튜브 방송에 파견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겠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죠. 그리고 배현지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니까는 자기 SNS에 부산 북구갑 주민들 감사 드립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박민식 후보를 떨어뜨려줘서 감사합니다. 이 말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저렇게 같이 후보와 함께 다니면서 응원합니다. 악수하고 구호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찍어달라 그 얘기가 아닙니까? 같이 알겠습니다. 다니는 그 자체가 찍어달라 그 행위인데 그것을 그냥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그렇고요. 징계가 두렵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갑재 씨가. 근데 그렇다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왜 저렇게 직접 나서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의대를 갚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자기 진영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징계가 두렵기 때문에 거꾸로 한동훈 후보가 알겠습니다. 직접 나서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리위에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단계이지 아직 뭐 징계가 구체화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윤리위의 전체 회의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징계 얘기에 대해서 여권 이 패널들 두 분이 다 징계를 하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또 징계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쪽 패널 두 분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확인해 보시죠.